네, 오늘 눈여겨봐야 할 다른 이슈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소식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2살짜리 아기가 안마의자에 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식불명이라고 했고 그래도 오늘 새벽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28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2살짜리 어린아이가 안마의자 다리 부분에 이제 몸통이 끼어서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족들이 달려와서 애를 빼내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었고요. 결국 119에서 출동해서 10분 동안 그동안 계속 어린아이는 이제 끼어있던 상태였고요.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서 오늘 오전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네, 예상보다 많은데요. 최근 3년 동안 한 4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10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안마의자에 끼거나 아니면 안마의자에 떨어지는 사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노년층이 많이 구입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구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안마의자 회사들이 이 어린이들의 성장판을 자극해서 마치 이제 키가 클 수 있다라는 어린이용으로 또 만드는군요. 그렇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성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끼임주의 이런 게 있고요. 사실 이게 위험하긴 하지만 안마의자 회사 제조업체에다가 이걸 책임을 묻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선 이제 안마의사의 책임 부분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제조물 책임법상 이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하자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거를 소비자가 그런 결함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조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신경을 써서 뭐 리모컨을 숨긴다든지 전원을 꺼둔다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고는 소비자가 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뭔가 주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건의 경우에 10분 동안 애를 빼내지 못했는데 만약에 긴급 버튼을 의무적으로 둬서 그 버튼을 누르면 제품이 바로 이완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성인의 지문을 인식해야지만 작동이 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대체적인 설계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고는 정말 한순간 일어나면 너무나 큰일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1차 영장은 기각이 됐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를 추가를 한 거죠? 네. 기존의 혐의에 강제집행 면탈죄와 범인 도피죄 이 두 가지를 추가했는데요.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 면탈죄는 이제 용어가 어려운데 이 결국 채권자가 어떤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하는 거를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막았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집행하지 못하도록 이 조국 장관 동생이 허위의 소송을 웅동학원에 했고 그로 인해서 승소를 해서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 이 부인과 이혼, 그러니까 허위 이혼을 해서 이 부인한테 재산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결국 종국적으로 자산관리공사의 강제 집행을 피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캠코가 받을 돈이 있었는데 웅동학원한테 웅동학원에서 돈을 미리 가져가서 받을 돈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재산을 빼돌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범인 도피죄인데 이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관련해서 지금 공범 2명이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한 명한테 해외로 가서 도주하도록 자금을 대여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결국 얼마나 검찰이 입증을 해내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강제집행 면탈죄는 사실 기존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었던 배임죄와 사실관계는 같습니다. 허위 소송을 했다라는 건 같고 이제 늘어난 부분이 이 채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산관리공사다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과 위장이혼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위장이혼은 사유가 어떻게 됐던
부부 당사자가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존중하는 게 법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장이혼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예,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범인 도피죄. 정말 이 해외에 필리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필리핀에 가도록 자금 300만 원을 빌려줘서 도주하게 만들었느냐 이 부분을 검찰이 소명해낼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요. 이제 공범이 구속돼서 검찰의 조사를 계속 받고 있고 아마 그런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 부분이 영장 발부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구속 뒤에 이제 몇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세 번째 조사 받았습니다. 이 검찰의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 동안 기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풀어준 다음에 불구속으로 추후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일 동안 뭐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거의 매일 불러서 소환을 하는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때 확실한 것 11가지만 포함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조국 전 장관하고 공범이냐라는 부분이 아마 연관된 핵심일 것 부분들을 같고요. 캐내는 거. 네, 그렇죠. 검찰이. 이 WFM 차명거래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관여도를 입증하는데 아마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오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탁을 받아서 그 딸을 불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됐고요. 이게 지금 1심인 거죠? 네, 1심이고요.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에서 선고를 했는데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사장과 전무에는 집행유예 그리고 인사 담당 상무에는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공정한 채용을 기대했던 회사 그리고 심사위원 및 지원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주장을 그래서 했는데요. 업무 방해군요. 회사의 업무 방해. 네, 그런데 이석채 회장이 KT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전체적인 채용 규모를 늘렸고 그리고 정규직을 확대했다라는 점도 감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을 감안해서 좀 줄였다라고 선고한 그렇죠. 거군요. 검찰 구형은 4년이었는데요. 실제로 선고는 1년만 됐기 때문에 그런 양형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이한 점은 이 총 12명이 부정 채용됐다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을 했는데 김성태 의원은 별도로 지금 뇌물죄로 기소가 돼 있고 나머지 청탁자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2012년 채용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년도 2011년에 계약직 채용이라든지 그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아니요,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까지 전부 다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판결에서는 이석채 전 회장의 KT 업무 방해가 인정이 된 건데 그 업무 방해가 채용과 관련된 거고 김성태 의원은 채용과 관련해서 뇌물죄인가요? 네, 맞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그럼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큰 이유는 재판부가 같습니다. 사건은 다른데 지금 남부지법에서 같은 재판부에서 두 가지 사건을 다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업무 방해라는 거는 채용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거라서 이 김성태 의원 딸이 부정하게 채용됐다라는 건 입증이 됐는데 뇌물죄로 인정이 되려면 김성태 의원은 뇌물을 받은 거, 이석채 회장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고요. 뭐 직무 관련성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거고 과연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회장 간에 주고받은 게 뭐냐. 한쪽에서는 딸의 채용을 부정하게 시켜줬으면 반대로 이석채 회장이 받은 게 뭐냐. 이거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뭐가 있었냐라는 게 쟁점이 될 거고요.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2012년 환노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증인 출석.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거를 김성태 의원이 막아줬다. 그로 인해서
대가관계, 그러니까 부정 채용과 국정감사 증인 불채택 이 두 가지 부분의 대가성이 있다. 따라서 뇌물이 인정된다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품은 아니지만 편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 채용도 우리 판례에 따르면 뇌물로 인정을 하고요. 어떤 경제적 대가가 인정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금액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에 따라서 그 형량이 다 달라지는데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금액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렇겠네요. 일반 뇌물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